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버파드의 에이싱 노터파이어를 활용하여 서버와 통신하는 CRUD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싱 노터파이어는 비동기 상태 관리를 놀랍도록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번 강의에는 퀴즈도 7개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이번 강의의 목차입니다. 먼저 에이싱 노터파이어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빌드 메서드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 CRUD의 핵심인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 구현 방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낙관적 업데이트 패턴과 에러 처리 전략, 그리고 퀴즈로 배운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에이싱 노터파이어란 무엇일까요? 리버파드에서 비동기 데이터를 관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치 유능한 비서가 서버와의 모든 통신을 대신 처리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로딩 상태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에러 처리가 내장되어 있으며 데이터 캐싱도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개발자는 무엇을 가져올지만 정의하면 나머지 복잡한 과정은 에이싱 노터파이어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에이싱 노터파이어를 사용하지 않던 시절을 생각해볼까요? 개발자는 이즈로딩, 에러, 데이터 3가지 변수를 매번 수동으로 관리하고 동기화해야 했습니다. 로딩이 시작되면 이즈로딩을 트루로 바꾸고 성공하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이즈로딩을 펄스로 바꾸는 시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버그가 발생했습니다. 에이싱 노터파이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에이싱 노터파이어의 기본 구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토도즈 노터파이어 클래스가 에이싱 노터파이어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제네릭 타입으로 리스트 오브 터두를 지정했는데 이는 이 노터파이어가 터두의 리스트를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빌드 메서드를 보세요. 이 메서드에서 초기 데이터를 서버에서 로딩합니다. 여기서는 API의 패치 토도즈 메서드를 호출하여 초기 할 일 목록을 가져옵니다. 에이싱 노터파이어는 3가지 상태를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첫 번째는 에이싱클로딩으로 데이터를 로딩 중일 때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에이싱 데이터로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로드되었을 때입니다. 세 번째는 에이싱 캐러로 에러가 발생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개발자가 실수할 여지가 없고 UI에서도 연이나 엔데이터 같은 메서드로 각 상태를 타입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빌드 메서드는 에이싱 노터파이어의 핵심입니다. 이 메서드는 언제 호출될까요? 바로 프로바이더가 처음 사용될 때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앱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실제로 이 프로바이더를 구독하는 유젤이 나타날 때 호출됩니다. 빌드 메서드에서는 초기 데이터를 서버에서 가져오는 로직을 작성합니다. 퓨처를 반환하는 비동기 메서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프로바이더를 정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싱 노터파이어 프로바이더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제네릭 타입으로 토도즈 노터파이어를, 두 번째로 관리할 데이터 타입인 리스트 오브 터두를 지정합니다. 콜백에서는 토도즈 노터파이어의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반환합니다. 이렇게 정의한 토도즈 프로바이더를 통해 어디서든 터두 리스트에 접근하고 CRUD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크리에이트, 즉 새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새 터두를 추가할 때의 흐름을 생각해보세요. 먼저 상태를 로딩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UI에서 로딩 인디케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버 API를 호출하여 새 터두를 생성합니다. 성공하면 기존 데이터에 새 항목을 추가하고 실패하면 에러 상태로 변경합니다. 이 패턴을 잘 기억해두세요. 크리에이트 구현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드터두 메서드는 타이틀을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스테이트를 에이싱클로딩으로 설정합니다. 트라이 블록 안에서 API의 크리에이터두를 호출하고 새로운 터두를 받아옵니다. 성공하면 스프레드 연산자로 기존 리스트에 새 터두를 추가하여 에이싱 데이터로 감쌉니다. 캐치 블록에서는 에러와 스택 트레이스를 에이싱 캐러로 감싸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스테이트를 에이싱클로딩으로 설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하면 UI에서 이 상태를 구독하는 유젯들이 로딩 중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튼을 비활성화하거나 서큘러 프라그레스 인더케이터를 표시하거나 중복 요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사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다음은 업데이트, 즉 기존 항목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정할 때는 해당 아이디를 가진 항목을 찾아서 새로운 값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다어트의 map 함수를 활용하면 이를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map 함수는 리스트의 각 항목을 순회하면서 변환 로직을 적용합니다. id가 일치하면 새 값으로, 그렇지 않으면 기존 값을 그대로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업데이트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업데이터도 메서드는 수정할 항목의 아이디와 새로운 타이틀을 받습니다. 먼저 로딩 상태로 변경하고 API의 업데이터도를 호출합니다. 핵심은 map 함수 부분입니다. 리스트의 각 터도를 순회하면서 아이디가 일치하면 서버에서 받은 업데이트들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항목 t를 반환합니다. 마지막에 톨리스트로 리스트로 변환합니다. 딜리트, 항목 삭제는 where 함수를 사용합니다. where 함수는 조건에 맞는 항목만 필터링합니다. 삭제할 아이디와 다른 항목만 남기면 결과적으로 해당 아이디의 항목은 제외됩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패턴입니다. 불변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리스트를 생성함으로 상태 관리에도 적합합니다. 딜리트 구현 코드입니다. 딜리트 터도 메서드는 삭제할 항목의 아이디를 받습니다. 로딩 상태로 변경한 후 API에 딜리트 터도를 호출합니다. 서버에서 삭제가 성공하면 where 함수로 해당 아이디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만 필터링합니다. 조건 t, 아이디가 아이디와 같지 않다, 즉 삭제할 아이디가 아닌 항목들만 남깁니다. 역시 톨리스트로 리스트로 변환하여 async 데이터로 감쌉니다. 이제 낙관적 업데이트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낙관적 업데이트란 무엇일까요? 서버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UI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서버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하트가 채워집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앱이 훨씬 빠르고 반응성이 좋게 느껴집니다. 물론 서버 요청이 실패하면 롤백해야 합니다. 낙관적 업데이트 구현 코드를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전 상태를 먼저 저장하는 것입니다. previous state 변수에 현재 state를 저장합니다. 그 다음 async loading 대신 바로 삭제된 결과를 async 데이터로 설정합니다. 사용자는 즉시 삭제된 UI를 봅니다. 이후 try 블록에서 실제 API를 호출합니다. 만약 캐치 블록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저장해둔 previous state로 롤백합니다. 그리고 리스로로 에러를 다시 던집니다. 롤백이 필요할까요? 낙관적 업데이트는 서버 응답 전에 UI를 먼저 변경합니다. 만약 서버 요청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UI에서는 항목이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서버에서는 삭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불일치는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다음 동기화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 시 반드시 이전 상태로 롤백하여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데이터 메서드도 낙관적 업데이트에서 유용합니다. state 연데이터를 사용하면 이전 상태가 async 데이터일 때만 콜백이 실행됩니다. 만약 이전 상태가 async loading이나 async error라면 데이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류에 접근하면 널이거나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데이터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하게 접근하여 타입 안전성을 보장하고 런타임 에러를 방지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낙관적 업데이트를 쓰고 언제 일반 업데이트를 써야 할까요? 낙관적 업데이트는 빠른 피드백이 중요하고 실패 확률이 낮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좋아요, 북마크, 간단한 토글 같은 기능입니다. 반면 결제, 계정 삭제, 중요한 데이터 변경처럼 서버의 검증과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업데이트, 즉 async loading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실무 적용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러 메시지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변환하세요. 서버에서 받은 기술적인 에러 메시지 대신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여주세요. 둘째, 네트워크 오류 시 제시도 로직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셋째, 에러 발생 시 로깅과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이런 세부 사항들이 앱의 품질을 높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async notifier의 빌드 메서드가 호출되는 시점과 그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프로바이더가 처음 사용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며 초기 데이터를 로딩한다. 두 번째,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호출되며 최신 데이터를 가져온다. 세 번째,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호출할 때만 실행된다. 네 번째, 앱이 시작될 때 한 번만 호출된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빌드 메서드는 프로바이더가 처음 사용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며
초기 데이터를 로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에이싱 노터파이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개발자는 이 메서드에서 초기 데이터 로딩 로직을 작성하면 됩니다. 상태 변경 시마다 호출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명시적 호출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낙관적 업데이트 패턴을 사용할 때 스테이트 옌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전 상태가 에이싱 데이터일 때만 업데이트를 수행하여 예열을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 서버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UI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세 번째, 데이터의 불변성을 보장하기 위해. 네 번째, 에러 발생 시 자동으로 롤백하기 위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스테이트, 연 데이터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는 이전 상태가 에이싱 데이터일 때만 안전하게 데이터를 추출하여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전 상태가 에이싱클로딩이나 에이싱캐러라면 데이터가 없을 수 있으므로 연 데이터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콜백이 실행되어 타입 안전성을 보장하고 런타임 에러를 방지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에이싱 노터파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상태를 관리할 때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즈로딩, 에러, 데이터를 매번 수동으로 동기화해야 한다. 두 번째, 상태 변수들 간의 동기화를 놓치면 버그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자동 제시도 로직이 실행되어 불필요한 요청이 증가한다. 네 번째, 로딩, 성공, 실패 시마다 여러 변수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수동 상태 관리의 주요 문제점은 이즈로딩, 에러, 데이터 변수들을 직접 관리하고 동기화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동 제시도 로직으로 인한 요청 증가는 수동 관리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수동 관리에서는 모든 것을 개발자가 직접 제어하므로 자동 제시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낙관적 업데이트에서 롤백 로직이 필요한 상황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서버 요청 실패 시 UI와 서버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해. 두 번째, 네트워크 지연 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 번째, 데이터의 불변성을 유지하기 위해. 네 번째, 여러 요청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낙관적 업데이트 패턴에서는 서버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UI를 업데이트합니다. 하지만 서버 요청이 실패하면 실제로는 삭제되지 않은 항목이 UI에서는 삭제된 것처럼 보이는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때 프리비어스 스테이트로 롤백하여 서버의 실제 상태와 클라이언트 UI를 다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는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처리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에이싱 노터파이어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상태인 에이싱클로딩, 에이싱 데이터, 에이싱 캐러의 자동 관리가 개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명확한 상태 구분으로 개발자 실수를 줄이고 타입 안전성을 보장한다. 두 번째, 서버 응답 속도를 향상시킨다. 세 번째, 비즈니스 로직을 자동 생성한다. 네 번째, 데이터베이스와 자동 동기화한다.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에이싱 노터파이어의 세 가지 상태 자동 관리의 핵심 이점은 타입 안전성과 명확한 상태 구분입니다. 에이싱클로딩, 에이싱 데이터, 에이싱 캐러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개발자가 수동으로 이즈로딩, 에러, 데이터를 관리하며 발생할 수 있는 동기화 실수를 원천적으로 방지합니다. UI에서도 연 데이터 같은 메서드로 각 상태를 타입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스테이트를 칸스트 에이싱클로딩으로 설정하는 주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서버 요청 진행 중임을 표현하여 UI에서 로딩 인디케이터를 표시하기 위해. 두 번째, 이전 데이터를 초기화하고 메모리를 정리하기 위해. 세 번째, 동시에 여러 요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네 번째, 서버 응답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스테이트를 칸스트 에이싱클로딩으로 설정하면 현재 서버 요청이 진행 중임을 상태로 명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UI에서 스테이트를 구독하는 위젯들이 로딩 상태를 감지하고 서큘러 프로그레스 인더케이터 같은 로딩 인디케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현재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피드백 메커니즘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낙관적 업데이트 패턴과 일반 업데이트 패턴의 차이점과 각각의 적절한 사용 시나리오는 첫 번째, 낙관적 업데이트는 빠른 피드백이 중요할 때
일반 업데이트는 서버 검증이 필수일 때 사용한다. 두 번째, 낙관적은 읽기에만, 일반은 쓰기에만 사용한다. 세 번째, 낙관적은 네트워크가 안정적일 때만 사용한다. 네 번째, 낙관적은 소량 데이터에만 사용한다.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낙관적 업데이트는 서버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UI를 업데이트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좋아요, 북마크처럼 실패 확률이 낮고 빠른 반응이 중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반면 일반 업데이트는 결제, 중요한 데이터 변경처럼 서버의 검증과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는 사용자 경험과 데이터 정합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한 선택입니다. 이것으로 에이싱 노터파이어로 서버 CRUD 구현하기 강의를 마칩니다. 오늘 에이싱 노터파이어의 기본 구조, 빌드 메서드, CRUD 구현 방법, 그리고 낙관적 업데이트 패턴까지 배웠습니다. 7개의 퀴즈도 모두 풀어보셨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직접 적용해보세요. 더 많은 플러터 강의는 코드덱 KR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